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이끌고 계시는 중호 앵커님의 브리핑 통해서요. 중국의 경제 지표들 또 위안화 움직임 확인을 하셨습니다. 위안화 강세 시그널이 저희가 시장에 주는 메시지들 그리고 실적 시즌 앞두고 모멘텀이 좀 강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는요. 전일장 수급 흐름 챙기면서 오늘 시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헤르메스탁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어제 우리 입장 같은 경우는 미국 독립기념일 휴장 앞두고선 반락하는 움직임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 선물, 외국인 선물도 뭐 1.1,000계약 정도 순매도가 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7월장에 대한 본부장님의 뷰가 궁금한데요. 뭐 일단은 반도체랑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네.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약간의 좀 박스권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약간의 좀 이런 2차 전지 쪽에서 만약에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전고점도 한번 돌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기존에 계속적으로 조정에 대한 언급들을 좀 많이 드렸는데 네. 제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이제 대장주들이 너무나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조금의 투심이 개선될 수 있는 요인들만 발생이 되면 충분히 고가는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고지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변수 같은 경우는 수요일에 있는 오늘 있는 이제 FOMC 회의로 관련된 네. 부분들이나 금요일 날 이제 뭐 삼성전자 뭐 잠정 실적 발표 이런 것들에서의 좀 이슈를 봐야 되는데 일단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지표 자체가 좀 가이던스가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도 그러한 기조가 나올 수가 있고 뭐 금리가 만약에 7월 달에 약간의 좀 동결 분위기로 간다라고 한다면 단기 랠리는 지금 나올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좀 나빠도 단기 박스권 정도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시장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시간외에서는 어떤 종목 움직였는지 재은 아나운서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의료기기 유통기업 더 메디팜은 자회사 인포마크 주식을 228억 원에 넘긴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직행했는데요. 확인을 해보시면 역시 9.9% 강한 시세 분출한 모습입니다. 얼마 전 뉴로메카와 손을 잡고 대규모 납품 계약을 체결한 큐렉소 역시 강한 시세를 분출했는데요. 6.72% 오른 모습입니다. 유니퀘스트는 드림텍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 속에서 정규장에도 두 자릿대 급등 흐름을 연출했죠. 시간외에서도 기세 이어가면서 4.76% 올랐습니다. 업황 회복 기대감에 시장의 관심이 반도체로 집중된 가운데 관련주의 흐름이 시간 외에서도 두드러졌는데요. 가온칩스와 이미지스가 특히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각각 4.48%, 3.181% 오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전일장에서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들이 굉장히 많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네네. 사실상 원래는 이미지스로 좀 준비를 했었는데 네. 이게 시간의 상이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온칩스로 조금 설정을 했고요. 네. 뭐 이제 시간에서 좀 이슈가 있었죠.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국내 팹리스 업계와 손을 잡고 뭐 AI 반도체 등에 대해서 뭐 이제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이런 발표가 나왔거든요. 기사가 나오면서 강력하게 일단 이미지스 쪽으로 수급이 쏠렸습니다. 최근에 국채과제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워낙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시간에서 좀 먼저 선별적으로 상한가를 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눌렸기 때문에 약간 좀 안정적일 수 있는 가온칩스로 좀 네. 선정을 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 뉴스 자체가 팹리스 업체와 손을 잡고 어쨌든 간에 AI 반도체를 좀 활성화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디자인 하우스 쪽에서 뭐 가온칩스는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죠. 일단은 뭐 2012년에 설립이 됐고 이제 전문 디자인 솔루션 기업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팹리스 고객은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비중이 거의 80%를 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팹리스 쪽에서의 호재가 나오게 되면 뭐 관련된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의 이제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팹리스 쪽이 키워지게 되면은 이제 파운드리 쪽까지도 성장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4일에 코엑스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3에서 얘기를
얘기를 했었던 게 지금 이제 AI 반도체 생태계 전략 공개를 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이 3%고 팹리스 점유율이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 캐파는 뭐 월등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삼성과 뭐 하이닉스의 이런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꾸려 나간다라고 한다면 속도는 좀 걸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관련된 산업이 성장이 되면 당연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가온 칩스에게는 당연히 좀 수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 매출 중에서 선단 공정 매출 비중이 80%가 차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리포트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22년에 거의 200건 이상의 이런 이 레퍼런스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하이엔드 설계, 검증, 테스트 솔루션을 확보했는데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런 매출 비중도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수익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일본과 미국, 유럽 고객사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매력도가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전체 매출 중에서 AI와 차량용 부분들이 한 70% 정도로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AI 반도체 쪽이 엄청나게 핫한 상황이고 또 이제 차량용 쪽에 대한 부분들도 23년 하반기 그리고 24년 초부터는 이제 매출로 이어질 것들이 상당히 좀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이 가시화가 되면 될수록 실적 베이스로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기대감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ARM에 대한 공식 파트너사인데 또 관련된 부분이 상장이 되면서 또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열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될 수 있고 지금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팹리스 쪽에서의 좀 긍정적인 이슈가 터진 현재 시점에서는 네.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전략적으로 팹리스 그러니까 동일 테마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좀 둔했던 가온 칩스 집어주셨고요. 그럼 가격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에서는 4% 정도 상승력이 나왔는데 아마 좀 강세 기조가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지만 일단 매수 같은 경우는 31,500원부터 33,000원까지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5일선 이격이 만약에 벌려지게 되면은 오늘만 슈팅이 네.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충분히 추격도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이런 이격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 당연히 좀 조정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1차적으로는 36,500원으로 전고점 라인으로 설정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 이슈와 한번 이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 이후에 거래량 없이 기간 조정을 한 3달 정도 거쳤기 때문에 네. 충분히 돌파 이후에 신고가 기조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차로는 4만 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8,000원으로 이번에 다시 거래량 갭 상승을 하고 나서 이 갭을 메우는 부분들이 28,000원 부분인데 해당 부분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끌고 가보셔도 괜찮겠다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가온 칩스 목표가는 전고점 라인인 36,5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만 신고가 기조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장에서는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기관 외국인 모두 대량 매도가 나온 상황이고요. 개인 홀로 순매수 우위였는데 자, 이 와중에서도 외국인 기관 어떤 종목 사들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의 장바구니입니다. 탄탄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인 종목들이 주를 이뤘는데요. 클래시스, HSD 엔진, 해성 DS가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역시나 13거래일, 10거래일, 7거래일 이렇게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의류 OEM 업황이 회복되면서 앞으로 하반기가 더 기대되는 한세 실업도 보이는데요. 역시나 2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잇따른 수주 잭팟을 터뜨리고 있는 삼성중공업도 확인되네요. 1거래일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의 특징도 살펴볼 텐데요. 역시나 실적주에 주목을 하면서 한국콜마를 가장 오래 담고 있습니다. K뷰티의 힘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코스맥스까지 주가가 나날이 예뻐지고 있죠. 확인을 해보시면 각각 24거래일, 6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SK 오션플랜트, 애경산업까지 기관의 관심을 끌면서 매수 리스트에서 폭착이 됐는데요. 각각 확인을 해보시면 13거래일, 6거래일 이렇게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기관 순매수 특징주 넘어가기 앞서서요. 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에 토픽으로 꼽아주셨던 LS 일렉트릭 그리고 HG 현대일렉트릭 AS 좀 네네.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AS 일렉트릭이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을 주셨고요. 네. 목표가 8만 원 터치하고 81,400원에 어제 거래에 마쳤거든요. 네네네. 보유하신 분들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냥 거쳐가는 가격대라고 좀 언급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변압기 부분은 사실상 뭐 4월 이게 상승력이 나오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네. 드렸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력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상 이제 변압기 사이클이 10년 동안의 최대 사이클, 뭐 25년과 40년짜리 노후된 변압기들의 교체 시즌과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이런 그 차량용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수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52주 신고가 기조를 좀 유지를 할 확률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네. 뭐 HD 현대 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 모두 다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주도 상당히 최근에 또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HD 현대 일렉트릭도 그렇고 수주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5월 달에 변압기 수출량이 작년 동기 대비 100%가 넘게 올랐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아마 이러한 기조들은 좀 유지가 될 수 있고 실적을 확연하면서 네. 약간의 조정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중장기적인 우상향은 충분히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AS 가격 전략적인 부분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그러면 외국계 매수 특징주 가운데 오늘 일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네, 한세 실업을 좀 보겠습니다. 네. 사실상 영업무역이 엄청나게 좀 많이 올라갔죠. 아, 지금 보시면은 전고점 뚫고도 뭐 저점 대비했을 때는 거의 한 60% 이상 네. 상승력이 나왔는데 한세 실업이 그걸 지금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이전에 좀 개파락 나왔었던 부분까지는 좀 상방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셔도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제가 최근에 좀 가장 많이 언급드린 부분들이 좀 화장품 쪽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쪽도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이게 리오프닝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관련된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색조 쪽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의료 쪽에서도 지금 재고에 대한 언급이 나올 정도로 사실상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네. 실적이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OEM 업체들 이제 충분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이제 1분기 쪽이 수주가 조금 덜한 시기거든요. 사실상 비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예상보다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런 비용 절감을 위해서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성과들이 좀 나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업 이익률이 8.7%로 1분기로는 사상 최대 퍼센테이지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수익성 부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Q 단위도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공장 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비용 절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하반기에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업황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4분기 때 수주 전망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실적적으로도 충분히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무역이 지금 거의 뭐 천장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대장주들이잖아요. 영업무역 한세 실업이 대항무적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좀 기능성 쪽이 조금 더 좋게 흘러가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어느 정도 일정 가격대까지는 좀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한세 예스24 홀딩스가 이제 공개 매수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좀 바닥에 대한 시그널들은 충분히 나왔다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차트상으로는 영업무역에 먼저 치고 나온 의류 OEM, 자, 한세실업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같은 경우는 19,500원부터 24,000원까지 지금 11선까지 좀 이격이 벌려져 있고 약간 지금 오일선에서 좀 꺾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안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차로 23,000원 보고 있는데 2차로는 앞서 말씀드린 24,500원까지 갭을 메우는 부분까지 1차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7,500원으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이 바닥권에서 거래량 동반하면서 이전 고가 라인들을 좀 뚫어줬고 여기서 횡보하면서 다시 한번 좀 그 계단식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이 계단식 상승의 첫 라인 부분들이 깨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세적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대를 좀 중요한 가격 라인으로 좀 설정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세실업에 대한 목표가 23,000원, 손절가 17,500원 제시된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관 수급 토픽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콜마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화장품 쪽이 상당히 좀 좋은데 한국 콜마 같은 경우도 이제 2분기 실적이 1분기에 이어서 증가 기조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황 개선들이 계속적으로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CNC 인터내셔널, 아이패밀리 SC, 뭐 코스메카 코리아, 뭐 최근에 또 소개를 드렸었고 뭐 이런 종목군에 다 52주 신고가 부분에서 계속적인 좀 상승력이 나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외 지역에서 북미라든지 일본, 유럽 지역에서 또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K-팝이 상당히 좀 핫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예전에 환방 화장품들을 많이 찾았는데 요즘에 네. 색조 쪽을 단연 토픽으로 들고 가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버킷리스트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뭐 관련된 이제 기대감들이 확대가 될 것이고 최근에 항공주들도 상당히 좀 핫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뭐 기대감들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중국 쪽에서도 이제 ODM 업체들의 좀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턴어라운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을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인디라든지 더마 브랜드 수주 증가폭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게 결국엔 실적으로 좀 기여가 되겠죠. 그리고 사실상 수급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기관이 지금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속성 있게 해주고 있고 네. 투신 같은 경우도 사실상 단기 물량들인데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좀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좀 중요한 라인을 전거래일 거래량 동반해서 좀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뭐 엄청 폭발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일단 조금 힘든 라인을 어느 정도 뚫어줬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5만 원까지 상방이 좀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뭐 이 지점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목표가는 5만 3천 원까지 좀 잡았습니다. 이전에 좀 고가의 박스권 하단까지 좀 목표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 같은 경우는 44,000원에서 45,500원까지 5일선 이격 좀 좁히는 그 라인에서의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4만 원 좀 잡았는데 이 종목도 이제 해당 부분 라인 아래 부분에서의 좀 저점을 다지면서 이 부분을 뚫을 때마다 좀 시세들이 분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깨지면 단기적으로 뭐 37,000원에서 좀 길게는 33,000원까지 조정이 좀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만 원 가격 라인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추세에 발빠른 움직임 보이는 사모펀드 어떤 종목 담았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발빠른 사모펀드답게 역시나 우량 종목에 좀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 화신은 7%대 전일에도 등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급등을 한 배경에는 이 수혜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실려 있습니다. 이어서 효성중공업도 5%대 강한 시세를 전일장에도 분출을 했죠. 이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덴티움도 4%대 급등하면서 마친 모습인데요.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전통적인 우량 종목인 SK하이닉스, 삼성 SDI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이네요. 지금까지 사모펀드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사모펀드 특징주 가운데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덴티움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임플란트 쪽도 계속적으로 좀 커버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좀 단기 조정 이후에 좀 의미 있는 좀 턴이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가 잦은 상태에 들어갔죠. 그래서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점유율이 가장 높은 덴티움 쪽이 이제 뭐 중국의 VBP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생기게 됐을 때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도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이 1, 2위 기업이고요. 중국에서도 덴티움과 오스템 임플란트의 점유율을 합치면 60%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이제 이런 우리나라 정책에서의 임플란트 건강 도입을 했을 때 굉장히 시술 건수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났었거든요. 네. 한 30배 정도 늘어났는데 중국의 VBP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중앙 집권식으로 해서 대량으로 매수해서 이거 뿌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가가 낮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서 단기적인 피해를 볼 수 있지만 Q단에 굉장히 좀 큰 성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기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임플란트 중국의 이런 이 참석하는 퍼센테이지가 한 자릿수대거든요. 그래서 성장폭은 엄청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재작년부터 중국의 심리부사라고 해서 이 임플란트 하기 전에 미리 꼽는 그 의사 수라든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트라우만 같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민간 쪽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애초에 가격적인 부분들과 점유율이 상당히 좀 괜찮다라는 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를 톡톡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수혜를 온전히 좀 덴티움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수출 데이터들이 좀 나왔는데 중국향 수출이 이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나왔고요. 작년 대비했을 때 112%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쪽에 전쟁이 나오면서 살짝 좀 주춤했었는데 이것도 전년 대비했을 때 95% 늘어났고 전 동기 대비했을 때 5%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주요 매출처에서의 이런 수출 데이터들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영업이익률이 이 기업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피어그룹과 비교를 했을 때 뭐 퍼라든지 이런 영업이익률로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가에서도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 일단 목표가 20만 원 좀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가 15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뭐 상방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뭐 노령화 사회가 계속적으로 가속화가 되고 있고 이 산업은 저는 무조건 성장한다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커버를 해오고 있는데 뭐 20만 원보다도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계속적인 우상향을 기대를 하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장착이 가장 좀 좋은 섹터 중에 하나이지 네.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충분히 좀 눌림목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6월에 계속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지난 네네. 한 2거래일 정도의 반등이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네네네. 보면 이게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계단식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고 네. 이렇게 좀 약간의 좀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 충분히 중국의 VBP 이후에 엄청나게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네. 있거든요. 뭐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도 좀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리포트들에서도 거기에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작년부터 리포트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본격 개시화가 되는 이 시점에서는 뭐 충분히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덴티움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보셨고요. 목표가가 16만 8천 원으로 아까 제시를 해주셨죠? 네, 일단은 1차적으로 16만 8천 원까지 좀 짧게 보고 있는데 뭐 저는 전고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까지 저도 1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 라인 같은 경우는 14만 5천 원에서 이제 15만 3천 원까지 뭐 정가 라인 부분부터 이번에 요 바닥 라인 사이에서 요 단기 박스권 라인이거든요. 여기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내 손절 라인은 조금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13만 8천 원으로 잡았는데 만약에 이 가격이 이탈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전체 물량 정리하시고 아래 박스에서 다시 모은다라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물론 그냥 모아가셔도 상관은 없다라고 보지만 충분히 더 매력적인 가격대를 해서 더 좋은 평단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일단 한번 정리하셨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번뜩이는 인사이트 말씀 전해주신 하창원 본부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